깊은 밤,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흰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끔찍한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사랑과 증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폭력의 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지금부터 리사 도드의 죽음과 그 배우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 올튼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보겠어요.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흰색 세탁바구니를 들고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됐죠. 그는 담배 판매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곧 시야에서 사라진 그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바구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무언가 섬뜩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형 빨간 쓰레기통을 들여다본 그는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을 목격했죠. 피가 묻은 의류들과 함께 톱니가 달린 칼이 보였습니다. 그 칼의 손잡이와 날 전체에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10시경, 하이디 노엘이라는 여성이 딸 리사 도드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2세인 리사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였죠. 하이디는 전날 밤 9시 이후 딸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리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하이디는 2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웃들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이디가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을 때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딸이 죽었어요. 머리가 잘려 있어요. 라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말이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리사의 시신이 침실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에는 수건이 터번처럼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건 아래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참수한 상태였죠. 아파트 어디에서도 사라진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4시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리사 도드는 1999년 8월에 태어난 똑똑하고 배려심 깊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그녀는 10번째 생일에 선물을 받는 대신 동물 보호소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데어리킨에서 일하며 의료진이 되겠다는 꿈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죠. 성실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2022년 6월, 리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기의 이름을 베이비빈이라고 부르며 출산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리사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드앤드레 할로웨이와의 관계였죠. 이 관계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드앤드레 할로웨이는 리사와 동갑인 21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했어요. 드앤드레는 약물 사용 문제가 있었고 18세에 집을 나온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직장 상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목격했습니다. 리사가 종종 눈 주변에 멍이 든 채로 출근했고 처음에는 개가 뛰어올라서 다쳤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드앤드레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이죠. 상사는 실제로 주차장에서 드앤드레가 리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드앤드레가 리사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양쪽 눈에 심한 멍을 입혀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9월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리사가 직장 상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또 저를 때렸고 엄마 집으로 피해야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사와 드앤드레는 곧 다시 만났고 5월에는 드앤드레가 리사를 자신의 이복 누나 PJ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때 리사는 드앤드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6월 5일 자정 무렵
드앤드레는 친구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컵이 가득 차서 이제 넘쳐 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건전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6월 7일 화요일, 드앤드레가 실종됐습니다. 리사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을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임신 말기였던 리사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후 9시경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이디는 딸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랫동안 딸의 이 관계를 걱정해왔고 이번 일이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의도된 일이라면 최소한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진 거고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리사는 그날 밤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면도기가 부러져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엄마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새벽 1시 39분에는 잠이 오지 않아 30분간 야간 운전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인 6월 8일, 리사는 여전히 드앤드레의 소식이 없자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집주인에게도 CCTV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영상에서 드앤드레가 화요일 아침 6시 24분경 삼촌과 함께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적어도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갑자기 드앤드레의 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드앤드레를 다시 데려온다는 소식이었죠. 리사는 그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오후 9시 11분에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기록됐습니다. 리사는 차 안에서 엄마에게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이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10시 49분, 하이디가 괜찮아?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쯤 리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아래층에 살던 이웃은 그날 밤 위층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집에 돌아온 이웃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곧이어 숨막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막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 후 아파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이웃은 그 소리가 나무를 자르는 것과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대여섯 번 정도 계속된 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비명소리도 충격음도 아파트의 흔들림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자정 직전인 11시 57분, 드앤드레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흰색 세탁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이전과는 다른 검은 신발을 신고 얼굴을 가린 채였어요. 차 열쇠를 잊어버렸다는 핑계로 다시 들어갔다가 몇 분 후 또다시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그는 근처 담배가게 뒤편으로 향했고 자정 1분 후 감시 카메라에는 흰 세탁바구니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이 기록됐어요. 경찰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바구니 안에는 리사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였어요. 2시간 후 리사의 차는 주차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드앤드레는 어머니 집으로 갔고 새벽 2시 3분경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이복 누나 PJ는 그가 매우 긴장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경 PJ는 욕실에서 드앤드레가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2년 동안 기른 드레드락을 자랑스러워하던 그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는 게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의 태도는 명백히 긴장되어 보였죠. 샤워를 마친 드앤드레는 입고 있던 옷들을 밖으로 가져나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잠깐 앉았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행동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드앤드레가 리사의 개인 소지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분증,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정체불명의 열쇠 2개까지 말이죠.
할머니가 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그는 땅에서 주워왔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했습니다. 정오쯤 드앤드레는 잔디를 깎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도보로 떠났어요. 월 9일 오후 9시 30분, 경찰은 드앤드레 어머니 집에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CCTV에 찍힌 그의 옷과 잘린 드레드락이 발견됐죠. 하지만 드앤드레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45분, 길레스피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한 남성이 바로 드앤드레 할로웨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체포된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드앤드레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서성거리며 경찰관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어느 순간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머리를 찍기도 했습니다. 드앤드레는 자신의 신원조차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일하러 가야 한다고만 말했지만 실제로 직장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이 해리 상태이며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요청했고 수사관들은 면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6월 13일, 드앤드레는 1급 살인 2건, 태아 고의 살인, 시체 훼손, 자동차 절도, 살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석금은 200만 달러로 책정됐어요. 감옥에서 드앤드레는 문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감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교도관들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법정 출석도 거부해서 강제로 재합당해야 했죠. 결국 정신적으로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판결받았고 주립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드앤드레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2025년 2월 17일에는 총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로 30년, 시체 훼손죄로 20년, 은닉죄로 10년을 연속으로 복역해야 해요. 최소 52년은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 하이디는 선고 후 성명을 발표했어요. 2년간의 가정폭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었어요. 제 딸은 지금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해요 라며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했죠. 그녀는 또한 학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한다면 그 말을 믿으세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실행에 옮길 수도 있어요 라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참혹한 결말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리사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